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야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코로나에 묻혔던 총선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 사령탑들이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승민 의원과 자가 격리 중이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선거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선 전국의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일단 이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양당이 선거 프레임 구도를 짰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정말 코로나를 떠나서 정권을 제대로 3년간 했던 그 성과를 판단을 해야 한다. 정권 심판론과 함께 특히 경제 실정.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라 경제를 완전 망쳐놨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들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의 그런 선거 프레임들. 일단 이제 그 선거에서 상당히 그 프레임 전쟁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도를 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여권 좌파 있잖아요. 여권은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나도 하나다. 하나라는 게 이제 그 1번 좀 찍어달라. 나도 하나다. 뭐 이런 데 캐치프레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이런 데 그 구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코로나 전쟁 승리한다. 이런 게 이제 좌파들의 캐치프레이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우리 우파 통합당은요. 통합당은 이제 그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산다. 이런 이제 구호가 메인 구호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이분은 이제 좀 올드하지만 가정에 현실적 실하게 들어맞는 바로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게 아주 오래된 한 5, 60년 전의 구호지만 지금 현실에 딱 많이 떨어지거든요. 시청자들한테는 탁 와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맞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랬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이걸 이게 2번만 경험하면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망한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호를 보면서요. 상당히 그 통합당 구호가 바꿔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와닿고요. 지금 이게 그 좌파들은 어떻게 코로나를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코로나를 이 정도 극복한 것도 문재인 덕분 아니냐. 이게 이문덕입니다. 이 정도 극복한 것도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프레임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전쟁 뭐 우리가 승리한다, 국민을 지킨다 이런 구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 하냐면 제가 생각한 구호가 있어요. 제 스스로. 뭡니까? 한번 박사님 한번 평가해 보시면 저는 이제 그 제가 어머니한테 어제 전화하면서도 한 건데 혹시 이게 대구에 2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니 투표 안 할까 싶어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문재인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당연히 투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이게 언젠가는 극복될 거지만 문재인 바이러스는 훨씬 이게 나라를 영원히 망가뜨리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문재인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제 구호를 제가 하나 생각했고요. 아유, 구호 좋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문재인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문재인 정권이 종식되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코로나만 종식되면 경제가 살아날 듯이 막 돈을 풀잖아. 문재인 정권 755일이 남습니다. 4월 15일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이 종식되어야 경제가 살지.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럼 이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원래 우리 경제가 잘 나가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위험에 빠졌다. 문재인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우리 경제 잘 나가 살아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부터 이게 3년 전부터 경제는 망가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문재인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가 살려면 문재인 정권이 종식돼야 된다. 이런 데 구호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또 덮친 거예요.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뭐 경제 최고 전문가답게 네. 100조 이렇게 말하자면 예산을 네. 20%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100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풀자. 근데 그냥 다 나눠주면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쪽에 실효성 있게 나눠주자는 그러한 그 비상경제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아주 게 설득이 있고요. 일단 이걸 평하기 전에 김종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입하기 전에는 이제 찬반이 있었죠. 예. 저도 이제 그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제가 제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은 이제 그 어디 가서 승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냄새를 잘 맡고 이기는 쪽에 찾아간다. 예. 이렇게 제가 비판도 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영입이 된 이상은요. 그럼요. 저는 상당히 김종인을 중심으로 뭉치되고 지금 와서 이게 보니까요. 상당히 천군만마 도움이 상당히 돼요. 예, 그럼- 아니 가서 이기게 만드나 이기는 쪽을 찾아오는 냄새를 잘 맡으나 어차피 이게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찾아왔더라도 저는 이기니까 아 이번에는 이게 우파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근데 그 역할 중에 김종인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예, 그것도 종로에 아주 큰 전념하고 역할입니다. 본인이 역할하는 이런 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게 문재인의 경제 정책을 심판하는 이게 저는 김종인의 역할이라고 봐요. 왜? 김종인이가 그래도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권 때문에 3년간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본인이 저는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본인이 이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어제 놓은 경제 공약이 아닌가. 바로 이제 문재인은요. 아마 오늘 해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100만 원씩. 야, 100만 원씩이 3,600만 정도. 전 국민의 뭐 평균 소득이 한 750만 원 가까이 돼도 100만 원 줍니다. 한 번에 이게 100만 원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니까. 이게 뭐 총선용 매표 아니면 무슨 이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됩니까? 그건 이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게 포퓰리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래 백사장에다 물 뿌리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김종인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본인이요. 뭐냐면 이게 그 예산 중에요. 지금 이게 쪽지 예산부터 불효불급한 말도 안 되는 낭비성 예산이 많죠. 예. 이런 걸 이게 이번에 올해 못 쓴단 말이에요. 못 요걸 쓰죠. 다 이게 그 항목을 바꿔가지고 코로나 비상 경제 대책으로 그러면 이게 한 100조 정도 20%면 100조 되잖아. 우리 예. 예산이 한 510몇 조 되니까 예. 이걸 이렇게 100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기업들이나 임금을 이게 지원 보전해 주는 이런 이게 방안을 내놨잖아요. 이건 상당히 저는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이게 좌파들 일회성 이번에 퍼주기 있잖아. 네. 이거하고는 상당히 구별되는 수준 높은 대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걸 잘했다고 지금 세계적인 모범국기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의료기술 민간 영역에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수준을 높여놓은 것이 지금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하면서 본인이 의료보험제도도 박정희 시대에 처음 자기가 서강대 교수 때 기획해갖고 첫 시행을 했고 노태우 정권 때 부사부 장관 때 지역구부라는 것을 처음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어갖고 당신들이 지금 효과를 보는데 그걸 자화자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갖고 역시 아주 그냥 직공 또 그 뼈 때리는 얘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공중전에 능한 거죠. 예. 언론 어떤 말을 해야 언론이 받아 쓰는 거 언론 플레이 있잖아요. 예. 공중전에 능한 게 김종인이고요. 김종인 이분이요 비례로만 이게 5분입니까? 예, 네 분, 5분이죠. 5번입니다. 비례로 이게 5번 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이게 정책에 대해서는 기재니까 5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지만 의료보험 체계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이분이 뭐 관여 안 한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비례만 5번 했는데 이게 바로 김종인의 장점이다. 왜 모든 게 자기가 관여해보고 직접 경험해봤잖아요. 이 말은 이게 그 좌파들은 뭐 이론상으로만 투쟁만 해봤지 제대로 이게 정책을 만들어보고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 이게 저는 장점이라 보이고요. 결국에 이번 코로나 극복 있죠. 이거는 좌파 정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좌파 정권은 이게 마스크 대란부터 뭐 처음에 그
외국인을 막느냐만 결국 지금 다 막기로 했잖아요. 예.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했지. 저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좀 잘했죠 우리가. 이거는 이게 결국 우리나라 국민 성숙한 시민에서 사적이 없잖아요. 저는 국민이 165, 그다음에 의료진과 의료체계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265. 근데 우리 정부가 좌파 정부는 465입니다. 맞아요. 어디서 이게 자화자찬하고.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코로나로 전부 묻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좌파들의 그 코로나 마스크를 벗기고 바로 이제 그 민낯을 드러내야 된다. 지금 이게 뭐 문재인의 마스크 벗게 돼요. 네. 이낙연의 마스크도 벗게 되고 정세균의 마스크도 벗기고 이재명, 박원순 다 벗기고 좌파들의 민낯을 드러내서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모든 실패, 정책 실패를 코로나 핑계로 깜깜이로 가서 코로나 핑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자신을 했어요.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일당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었느냐. 과반 정당을 분명히 과반 의석을 얻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난 그 총선 때 그때 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입니다만은 옥새 파동이 나면서 이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근데 몇 석 얻었냐면은 37석 얻었고 그 당시 민주당은 82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6대 4만 되더라도 이번에 5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남에서도 그때 저 민주당이 한 10석 이상 가져갔습니다. 한 10석 가져갔어요. 65석인데 TK, BK 합쳐서.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와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130 플러스 알파 말하자면 비례 한국당의 그 의석까지를 포함한다면은 충분히 과반도 헛소리라든가 헛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헛말한 적은 없고요. 이분이 그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그래 하든 아니면 냄새를 잘 맡고 이기는 쪽 가든 하여튼 이분이 간 쪽은 다 이긴 거는 결과론적인 팩트 아닙니까? 예. 결과론적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승리 아이콘이기 때문에 맞다 보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의도 짜르거든요. 짜르 별명이. 짜라요. 아마 이분이 그 카리스마 있게 예. 실제 그 박형준 위원장이나 신세동 교수 있잖아. 이분들은 이게 뭐 유능한 분이지만 짜르처럼 이게 좀 카리스마는 약하잖아. 근데 이번에 오니까 아무도 확실히 이게 김종인 대든 사람이 없어요. 털이 폼이 딱 나요. 근데 이번에 김종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포인트 릴리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총선 2주 지휘하려고 온 건 아니고, 이 끝나면 대선까지 저는 들 갈 가지고 것 같아. 킹메이커. 결국 황교안 대표가 왜 상고 처리했겠습니까? 요 총선 승리하면, 그럼 이게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를 맡으셔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이게 내년, 후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그 정권을 뺏어오는데 킹메이커 좀 해주세요. 이래서 이게 저는 영입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하나 꼭 요서 의석수 놓으니까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번 선거 끝나면요. 여론조사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 검찰 수사를. 기관을 조사해야 된다.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 제가 윤석열 총장 우연히 만났는데 저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작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너무 심하잖아.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문재인 지지율이 막 50% 넘어 뜨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총선 끝나면 여론조사에 무덤이 올 것이다. 여론조사를 조사해야 된다. 이 말도 덧붙여서 지금 의석수 놓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건 뭐 자기들 입맛대로 엿장수 맘대로 여론조사예요.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자마자 종로 황교안 후보의 사무실도 방문했고 도봉각 김재섭 후보 사무실도 방문했는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승민 의원이 마침내 은인자중하다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욱 의원 중구 성동 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계보 의원인데 일단 거기 가서 이런 그 선거 사무실에서 좀 지원 역할을 했는데 본인은 계파에 관계없이 수도권에 자기가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유승민 이 쌍두마차 체제가 잘만 가동되면은 큰 효과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 저는 세 명의 변수가 있다 봐요. 아, 그래요? 저희 자유우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명이 예. 첫째는 이 김종인 좀 전에 했던 예. 그다음에 유승민 예.
그 다음에 안철수로 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종인도 비판했고 유승민은 뭐 워낙 제가 비판을 많이 했죠. 예. 안철수도 이게 비판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요, 비상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게 그 문재인 정권 심판에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이게 제 개인적인 감정, 제 감정은 사소한 건 좀 접어두고요. 그래야죠. 대의를 위해서 그 한 명이라도 최후의 한 명, 일거까지 뭉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요. 지역구에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가 많이 공천됐죠. 그럼 이게 두 명도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가지고 자기 개본을 당선시키란 말이에요. 왜? 문재인 좌파가 당선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100번 나. 그래서 저는 유승민이가 어제 관계 뭐 지상욱, 그 다음에 그 또 진수희, 예. 자기 개본이죠, 성동에. 예. 그 다음에 또 이혜훈도 자기 개본이잖아. 이런 이게 김웅이는 자기가 뭐 영입회가 처먹은 거죠. 송파갑에. 송파죠. 이런 사람들도 이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도권에도 뭐 유승민을 원하는 사람은 가서 한 표라도 이게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고 싶고요. 본인도 개파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더라고요. 황교안의 종로 사무실도 가 상주해라 말이에요. 네. 결국 이 그래야 합니다. 종로에도 한 표라도 황교안 대표에게 선의 경쟁을 위해서 밀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도 이게 비례는 뭐 10번 받아가 좋아하던데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또 이게 10점이라는 게 만점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게 10번 자기가 원하던 뭐 번호다. 이러면서 이게 선거도 이제 뭐 3일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비례는 안철수가 이 비례는 국민의당 하라 이거지 비례는. 그렇지만 이 지역구는 자기 사람들이 전부 공천 받았죠. 뭐 김수민부터 김철건 전부 이게 안철수계가 통합당이 공천 받았잖아.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통합당에 와서 유승민처럼 전력 투구해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옛날에 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합치면 이게 그 한 55% 훨씬 넘어요. 훨씬 넘죠. 예. 문재인을 압도합니다. 문재인이 이게 41이고 거기에 그럼. 뭐 심상정이 합쳐봤자 50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그 김종인,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이 황교안 대표하고 다 합치면 충분히 이번에 좌파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서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조금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략 공천을 했다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무소속이 나와가지고 좀 보수표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울이라든가 청영주, 흥덕 또 수성갑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무소속 후보가 경선을 자체적으로 해갖고 단일화하자 이런 분위기는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가장 무소속의 이제 뭐 태풍은 홍준표죠. 네. 홍준표. 이분은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홍준표 정도는 공천을 주가지고 통합을 했어야 되거든요. 대선 후보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으니. 근데 이분을 갖다가 끝까지 이게 공천 안 줘서 무소속 나오게 한 거는 상당히 저희는 자유파의 그 큰 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백의 종군을 원했지만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는 최후의 그 선거 길 전까지 어떻게든 이렇게 단일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봐요. 예. 사실 뭐 구로울 같은데 김용태, 강효식 그거는 이제 강요식 이분이 위원장으로 오래 고생했는데 김용태가 이제 자격으로 왜 윤건영이를 잡아야 되니까 예. 윤건영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둘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여론조사력에 단일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아주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청주 흥덕에도 정우택 이분이 그 자격 비슷하게 지역구를 옮겨버렸잖아요. 상당에서 흥덕으로. 근데 그게 김양이라고 있잖아요. 김양이 이분 때문에 무소속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도정환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도정환이가 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시인 중에. 그래서 저는 단일화 제안했잖아. 이거 이렇게 응해가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수성갑에는 주호영, 이진훈 그 수성구청장 수성구청장을 그거 한 두 번 했죠. 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럼요. 예. 구청장은 이게 다 어디 가도 구청장을 재선 3선하면요. 조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단일하고요. 그 외에도 이게 당끼리 있잖아. 지금 종로에 가보면요. 12명이 나왔습니다. 종로에 12명 중에. 이번에 제일 많이 나왔다면서요. 종로죠. 원래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 10명씩. 근데 거기에 보면 신동욱이라고 박근혜 거기 공화당 동생의 남편 신동욱 씨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에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물론 이제 민중당도 있긴 있죠. 예. 근데 거기도 저는 자유파가 총단합해서 한 표라도 이게 황교안 대표 밀어줘야지. 이게 표 그럼요. 몇백 표 분열해가 이낙연이 시켜가지고 뭐가 도움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끝까지 지역 단위에서는 비례는 각계 약진하더라도 지역 단위에서는 최후까지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아주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진성호 TV 그 대표 아닙니까? 그동안 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거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특히 뭐 본인 스스로 보수 아이콘인 양 이렇게 자처를 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난번 그 지역구 공천 때 비공개 신청을 했다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혹시 행방을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서별은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원래 이게 좀 MBN에서부터 방송도 같이 했고요.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의가 오니까 제가 좀 알아봤죠. 저는 이제 그 제가 박사님 TV에서 한 말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정권 교체할 때까지 3가지 좌우명이 있어요. 제 좌우명이. 예. 첫째는 이제 이거 서정욱 TV를 안 한다. 왜냐면 이게 구독자 신경 쓰고 돈 신경 쓰고 이런 때문에 서정욱 TV 안 한다. 단 이게 저를 불러주는 데는 나가서 이게 끝까지 문제를 깐다. 이게 첫째 좌우명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권 교체할 때까지 제가 이게 배지 욕심을 내지 않는다. 아,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배지 욕심 내다 보면 소신껏 발언이 안 되고 공간에도 이게 공천도 비판을 못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좌파만 깐다. 자유우파끼리는 욕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좌우명인데 이번에 그 한 명 까야 될 것 같아요. 진성호. 이분은요 아무리 이게 저하고 좀 잘 알고 뭐 선배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게 본인이 공천 신청해서 이게 사심으로 논평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공천 신청해서 배지 욕심 내면서 김영호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 아주 이게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이게 그게 방송인의 자세냐 말이에요. 유튜브도 이게 8, 9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면 일반 방송보다 시청자가 더 많아요. 훨씬 그럼 영향력이 이게 있어요. 공정성이 생명이잖아요. 예. 자기가 공천 신청해놨고 자기 공천 안 준다고 공심위원장을 막 다른 부분에서 까버리면 이건 이게 시청자를 갖다 우롱하는 거잖아요. 이게 첫째 문제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 이분이 이게 그래 공천 안 됐다. 뭐 안 줄 수 있죠. 그럼 이게- 방송에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버리죠. 어디를 무소속을 나와? 서울 원래 부산. 지역구에 나오고. 고향 부산 동네. 어. 야 정말 이게 부산 동네에 가면요 통합당에 말이 안 되는 공천 받은 김희곤 후보가 있거든요. 소리. 예. 근데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갔다는 말은 그럼 이게 결국은 미래 통합당에는 해당이죠. 해당형이죠. 그리고 이게 누가 덕을 봐요? 바로 이게 민주당. 어부질이 어부질이 할 거 아닙니까? 아, 부산에 아니 본인이 몇 년 동안 문재인을 그렇게 까고 제목마다 이게 문재인이 부들부들 뜬다고 맨날 저렇게 별로 안 봤지만 제목을 무시무시하게 엄청나게 뻥튀기를 아니 했죠. 진성호 선배 제목대로하면 문재인 정권 벌써 무너졌어야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야죠. 그렇게 비판한 문재인 정권에게 이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적죄 아닙니까? 이적죄. 모르는 자기가 사람 무소속 나가면 이게 누가 덕을 보느냐 말이에요. 누가 피해를 보고. 예. 저는 너무 이게 그 실망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무소속 빨리 사퇴하고요. 정말 시청자와 국민 앞에 자유분방하게 사죄하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 돌아와야지. 이렇게 나가서 무소속 나가서 떨어지면요. 선거도 망치고 본인 이게 방송도 망치고 완전히 뭐도 잃고 뭐도 잃는 개도 그룹도 다 잃는 이런 게 결과가 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진성호 TV가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뭐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유튜브 방송이 폭파된 걸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실이 지금 오늘 밝혀졌네요. 아, 그럼 이게 참. 진성호 방송 내용을 뭐 좀 많이 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이게 폭파될 정도면 자유우파 유튜브 다 폭파됐겠죠. 그건 이게 말이 안 되고 예. 오히려 저는 좌파 정권이 진성호 유튜브를 폭파한 게 아니고요. 진성호가 본인 스스로가 진성호의 자유우파를 완전히 폭파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저는 사퇴하고 이게 본업으로 돌아와야 된다 봅니다. 아, 그래야겠네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진성호 씨는 보수 우파를 아주 최전선에서 이렇게 뭐 방어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가서 그 보수 우파를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